다른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3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 39번. 볼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점에서의 접선하고 fx 위에 2,3에서의 접선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3이다. 접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난대요. 1,3에서 이렇게. 이게 접선이 만나는 위치에 y 좌표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이제 편하게 가면은 봐봐. 일단 접선 두 개가 만나잖아. 이거 하나랑 2번 접선을 같이 이제 동시에 볼 건데 2번 접선에서의 만나는 점의 좌표가 1,3인 거야. y는 f 프라임 2 x-2 더하기 3 여기 위에 1,3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은 마이너스 f'2 더하기 3이어서 f'2가 뭐야?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요 말이 fx랑 3이랑 만나는 두 점이 뭐랑 뭐라는 거야? 1하고 2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fx에서 3을 뺀 방정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x-2라는 인수는 두 개를 갖는 거지. 접하니까. 최고창 개수는 1이네요. 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잠깐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1이 아니라 A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에 하나가 A가 된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얼추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x-2 제곱.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f-2에서의 접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에서의 접선의 값이 0이 나온다. f'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x는 x-2 제곱 플러스 2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x-2랑 x-2, 2x-2이니까 3x-2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 하나를 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이걸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에 플러스 f 마이너스 2 얘도 1,3에서 만난다. 3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다음 1 넣으면은 3이죠. 더하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순서대로 다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리고 f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 뒤에 3이 따라와야지. 더하기 3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만들어지죠. a가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은 이제 a가 이제 나옵니다. 마이너스 8로 그러면 이제 fx가 완성이 되고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이제 작성할 때 어떤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그림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이런 거잖아. 지금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렸는데,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2,3. 여기가 이제 2,3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접선하고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1,3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2,3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y는 2라는 직선하고 y는 3이라는 직선하고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첫 번째 과정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3차 곡선과 이 y는 3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으로 쭉 흘러가시면 됩니다. 접선 관련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F0 조사해 보면은 여기다 이제 0 넣으면 됩니다. 0. 8 곱하기 4 더하기 3. 35가 되겠네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44번 한번 해볼게요. 44번.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t가 뭔지 모르는데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y는 2tx 이 직선을 말하네. 그리고 거리가 최소인 점 p, 직선하고 곡선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접점의 위치가 p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지?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직선 OP가 y는 2tx-1이라고 만난 점을 q라고 한다.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요 p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일단은 p의 좌표를 모르니까 a, 제곱이라고 놓자. 근데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2. 점 p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2a가 됩니다. 이거 접선 기울기인 2a랑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순간을 말하는 거네. 얘가 2t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뭐야 결국엔? t가 된다. 즉 p의 좌표가 t, t 제곱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OP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OP는 y는 기울기가 t 그리고 원점지니까 tx라는 직선이 되고요. 이 y는 tx라는 이 직선하고 y는 2tx-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q가 된다라는 거죠. 그지? 이 교점을 찾아야죠. 연립을 하시고 tx는 2tx-1이 되는 순간 이게 tx가 1이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t분의 1. 그러니까 이제 q의 좌표는 t분의 1, 1이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OPQ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P의 좌표는 t, t제곱. Q의 좌표는 t분의 1, 1이니까 PQ의 길이는 t-t분의 1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극한을 물어보죠. t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1-t분의 PQ의 길이가 됩니다. 이 극한값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PQ 길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놓고 대입을 합시다. 요게 이제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의 제곱과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묶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밖으로 나가고 t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게 t제곱분의 1 남고 더하기 1 루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얘가 나갈 적에 우리가 이제 양수로 가야 되냐 음수로 가야 되냐가 이제 판단이 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t가 1의 좌로 가는 거죠. 1의 좌. 1의 좌로 가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여기 포물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1의 좌면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음수네. 그럼 뭘 붙여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PQ를 쓸 때 절대값을 해놓고 1-t제곱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루트에 t제곱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약분 처리하고 계산하시면 요거랑 여기 약분되죠? 그럼 1 플러스 t만 남죠? 1좌니까 2 곱하기 루트 2가 된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4점 문항까지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58번 한번 해볼게요. 58번. 58번이죠. 자, 실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에 대하여 f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첫 번째 방식. 자, f1이 3이야. 1,3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1에서 5까지에 해당되는 도함수가 5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1에서 여기 5까지 해당되는 요 x의 정의역 범위 구간에 해당되는 함수의 모든 접선 기울기가 다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접선 기울기가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양수라는 거니까 여기 함수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돼? 증가하게 그리는 거지. 근데 5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f5일 때 무슨 값을 요구해?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증가하되 제일 작게 증가하는 순간들을 이어서 붙여야 최소가 되겠죠. 그게 언제야? 5일 때 순간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곡선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면 이게 접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아래로 볼록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가하는 그 순간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5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 5인 순간의 기울기일 때가 x좌표가 5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죠. 매 순간의 접선 기울기가 5일 때가 제일 작게 증가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이제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4잖아. 5가 되려면 얼마가 증가해야 돼? 20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23이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걸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이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이 출제 의도는 뭐냐면 바로 평균값 정리에 의한 문제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F5에서 F1을 뺀 5-1, 바로 1에서 5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한 평균 변화율,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얘가
F'C랑 같아지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그 F'C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적으세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부등식 받아간 거. 그럼 분모가 이제 4가 되고요. F5 마이너스 F1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F1은 20. F1이 얼마래? 3. 그래서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서 62번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죠? g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fx를 볼 건데, 이제 fx가 뭐냐면 2차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k-1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fx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지? 최소값은 뭐가 돼? k-1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k-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항상. 그럼 이제 두 번째 gx를 관찰해 볼게요. gx는 3차 함수네. 9x제곱 더하기 12x-2. 이제 gx를 그려보기 위해 미분을 해봅니다. 18x 더하기 12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여서 6에 x-1이라고 x-2니까 1하고 2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G1이 얼마야? G1 여기다 1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인가? G2는 여기다 이제 다 1을 넣으세요. 16에 36, 24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2가 됐나요? 2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3이고 여기가 1,2인 거야. 1,3 여기는 2,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있고 0, 마이너스 2에 0, 마이너스 2 다 더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소의 값이 얼마가 된대요? 2가 된다는 얘기였어. 근데 정의역은 x가 아니라 합성된 함수인 f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x의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최소가 2가 된다는 거는 이 함수의 값 2가 되게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딱 선을 그었잖아. 내가 그은 선은 최소가 2가 되는 함수를 딱 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함수여야지만 최소가 2인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면 여기가 얼마일까? 비율 관계 들어와야죠. 변곡점까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2분의 3. 여기는 뭐야?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요 값이 요 fx가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fx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지만 요 함수의 최소가 2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 fx가 요런 지점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최소 2. 최소가 2보단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요런 데 다 되죠. 그죠? 여기 있으면 어때?
fx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k-가 이쪽을 말하는 거잖아, 이쪽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요 k-1 있죠. 여기 k-1. 이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k-1의 위치가 결국엔 어디 있어야 된다. 2분의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fx가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fx의 최소는 얘란 말이지. 그러니까 최소인 지점의 위치가 이 2분의 1과 2 사이에 있어야만 최소값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최소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가 되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 k-1의 위치가 되면은 fx는 여기보다 다 우측을 말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함수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2인가? 2보다 더 높은 지점이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은 이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k의 범위는 이렇게 k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70번. 볼게요. 70번 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가면 절대값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의 양음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줄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그럼 일단은 이 fx 더하기 x라는 거에 대한 함수를 좀 관찰해 봅시다. fx 더하기 x는 2분의 1 x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11x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0보다 작고 0보다 큰 지점의 x가 어디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를 이제 2분의 1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0에서 0이 나오는 거 확실하지. 0에서 0이야. 그리고 얘가 여기서 또 두근이 발생할 수 있잖아. 2차식이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81 마이너스 82여서 0보다 어때요? 작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 0이 되게 하는 x가 없다는 거야. 0이 되게 하는 x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뭐 0뿐이다. 그지? 그러니까 fx 더하기 x라는 식은 x가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실수인 실근은 뭐밖에 없다. 0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럼 함수의 개형 자체가 뭐 도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 값은 가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x 절편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인 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요 방정식을 절대값을 풀기 위해 x의 범위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붙여 나오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이거 날라가지. 그럼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7x가 k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다 붙여 나오겠죠? 그대로 이제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2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 그래서 요거는 이제 2fx 마이너스 5x가 k가 되고요. 2fx 마이너스 5x의 식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2배를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20인데 15x가 되겠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함수를 좀 관찰해 볼까?
얘가 이거 이름을 gx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gx라고 놓을게요. gx. 그럼 이제 g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여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인수분해가 되네. 1에서 극 대 5에서 극 소를 갖는 gx 그래프. g1이 얼마죠? g1 이거 15니까 16, 7이고요. 그 다음에 G5 125 더하기 75 25의 9야. 225인가요? 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야.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7x는 k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단 x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5x가 k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단 x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우리는 함수를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려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그려서 직선 y는 k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돼, 이제.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7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 찾아놨잖아. 1일 때 7, 1에서 7 지나고 그 다음에 5에서 얼마를 지나?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그리고 이제 0 넣으면 0 나오죠, 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극소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함수. 그리고 y는 k란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y는 k란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4개가 되어라. 지금 4개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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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여기서부터 다시 3개, 2개 이렇게 되니까 4개가 되는 k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돼? 0에서 7까지가 됩니다. 모든 정수 k의 합이니까 뭐부터 몇까지? 1, 2, 3, 4, 5, 6 이거 싹 다 더해 주시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73번 해볼게요. 73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푸는 것 자체는 어떤 단서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뭐 단계를 거쳐가지고 답까지 이제 도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함수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서를 끼워 맞추기 하다가 중간 지점이 텅 비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지점에 뭔가가 단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답이 도출돼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수많은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수많지 않아. 왜냐면은
다항함수라는 범주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3차면은 거의 요 그림이야. 요 그림을 잘 어떻게 끼워 맞추면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형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야. 그걸 찾으면 돼요. 봐봐.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fx를 다 알려준 상태에서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럼 얘부터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요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학습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xgx는 지금 여기 절대 x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절대값 x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f의 x-p 더하기 q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찢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나누고 싶은 건데 나누기를 시도할 때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x가 이제 0보다 작은 수로 나눌 때랑 0보다 큰 수로 나눌 때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gx라고 하는 거는 x가 0보다 작으면 이걸로 나누되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절대값의 모습을 띄는 거다. 이게 gx야. gx는 이렇게. 그죠? 그리고 fx에 대한 관찰을 좀 더 해보자. fx라는 거를 미분을 해볼까? fx는 이게 스텝 1이었고 fx는 x의 세제곱 3x제곱 9x 10이었으니까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1은 뭐야? 마1 마3 풀9 마12 마이너스 7이고요. f3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만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fx의 생김새는 1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극값을 갖는 그리고 0,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9 이 정도로 이제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절편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fx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했어. 도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건 나를 보니까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gx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f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를 어떻게 했어? 지금 여기 보니까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양수래. 양수. 옮긴 다음에 뭘 해? 절대값을 하는 거. 그러면은 그 p가 뭐고 q가 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되게 다채롭게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 다양한 그림 속에서 나의 조건을 성립하게 하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다는 거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르잖아. 너무 많잖아. PQ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내 마음대로 옮겨봐,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요렇게 옮겼다고 쳐볼게.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걸 일로 옮긴 거야. 이 상태에서의 함수를 이제 gx를 만들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0보다 작은 것은 이거 옮긴 거에다가 절대값을 해요. 옮긴 거에다가 절대값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뭐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의 함수 얘가 되겠네요.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은 요 함수를 어떻게 해?
절대값을 붙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gx가 되고 그 g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a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딱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일단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일단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 몇 군데 생겼어? 두 군데 생긴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잘 옮겨야지만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보통은 이런 그래프에서 시작이 되면 이 극대 극소의 값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일 때가 거의 대부분 답이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길 이렇게만 해봤잖아. 얘를 어디로 옮겨볼까? 완전히 위로. 2로? 그래, 한번 이렇게 옮겨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아니죠. 절대값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겠지. 절대값을 하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붙였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가겠네. 그럼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닌 거네. 이 그림이 아니네. 뭘까? 극소가 이렇게? 극소가 0,0이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x축 y축으로 옮겨진 게 아니잖아. 극대값이 원점으로 갈 때를 봐볼까? 그러면은 절대값을 하면 얘죠.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얘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미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딱 되는 거네. 이걸 찾아내면 돼. 그래서 반드시 이게 비어있는 부분에 우리가 딱 들어맞는 상황을 좀 만들었잖아.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 무조건. 한 번 정도는. 근데 시행착오 없이 딱 만들어지면 그건 이제 운이 좋은 거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걸 많이 다뤄보면 느낌이 딱 와. 얘 여기다 딱 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 맞아. 그러면 이게 쭉 나머지 풀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 원래는 요 점에 있었던 좌표를 요 점으로 옮긴 거네. 그지? x축으로 얼마만큼? 7만큼. y축으로. p는 얼마야 그래서? 1. q는? 7. 이렇게 푸는 거예요. p 더하기 q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근데 왜? 극소가 1로 가면 지금 원래 여기 있었잖아. 이 움직임이 PQ로 옮기기로 했잖아. 근데 PQ가 둘 다 뭐래? 양수라고 하니까 얘는 우측 상단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극소가 이쪽으로 가면은 좌측 상단으로 가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양수라고 한 거야. 이 그림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양수라고 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알겠죠? 자, 여기까지. 78번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완성을 시켜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또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또 빠져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날 오는 거네. 숙제를 내줄게요. 숙제는 요거 프린트.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적분이 나옵니다. 적분. 우리 적분 할 건데, 적분도 다 풀 거야. 근데 65% 이상만. 그 적분에 있는 문제 중에 정답률 65% 이상짜리만 풀게요. 알겠죠? 그러면 한 50개 정도 안 될 거예요. 50개면 1시간이면 할 거고, 여기는 쉬우니까.
나눠서 해, 나눠서. 알겠지?